안녕하세요. 블랙스톤 H입니다. 여러분, 경제 모델을 다루다 보면 정말 복잡한 함수들 많이 만나시죠? 이걸 좀 더 쉽게 다룰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오늘 바로 그 해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함수를 아주 간단한 다항함수로 바꿔주는 강력한 도구, 맥클러린 급수와 테일러 급수에 대해서 말이죠. 생각해보세요. 경제 모델에 나오는 함수들. 와, 미분하거나 적분하기 정말 까다로울 때 많잖아요. 그런데 만약에요, 이 골치 아픈 함수를 우리가 다루기 쉬운 아주 간단한 함수로 살짝 바꿔치기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분석이 훨씬 쉬워지겠죠? 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해결해 볼 문제입니다. 그 해답이 뭐냐고요? 바로 다항함수입니다. 네, 바로 이거죠. 상수항, 1차항, 2차항 이렇게 쭉 이어지는 아주 착한 함수요. 다항함수는 계산도 쉽고 미분이나 적분은 정말 간단하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다루기 쉬운 다항함수로 어떻게 그 복잡한 함수를 거의 완벽하게 흉내낼 수 있는지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다항함수가 가진 힘이 대체 뭔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어떤 복잡한 함수라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비슷하게 만들어내는 그 기본 아이디어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주 과감한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떤 함수 fx가 있다면 그게 사실은 무한이긴 다항함수로 표현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자, 그럼 우리의 임무는 뭘까요? 간단합니다. 이 다항함수가 원래 함수 fx랑 똑같아지도록, 특히 x가 0일 때 완전 판박이가 되도록 만드는 저 마법의 숫자들 a0, a1, a2 얘네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이 개수들을 찾아 떠나는 여정, 그 첫 번째 관문이 바로 맥클로린 급수입니다. 맥클로린 급수는 뭐냐면요, 가장 기본이 되는 지점, 바로 x는 0을 딱 기준으로 잡고 함수를 따라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모든 것의 기초가 되니까 지금부터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개수 a0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이건 정말 쉬워요. 우리가 만든 저 다항함수 있죠? 양쪽에다가 x는 0을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x가 붙어있는 항들은 전부 다 쭉 0이 돼서 사라지고 뭐만 남죠? 네, 맞아요. f0은 a0. 딱 이것만 남습니다. 와, 진짜 쉽죠? 벌써 첫 번째 개수는 구했네요. 좋아요. 그럼 다음 타자 A1은 어떻게 찾을까요? 이번엔 미분이라는 무기를 써볼 겁니다. 다항함수를 한번 싹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상수항이었던 A0는 사라지고 A1이 새로운 상수항으로 딱 남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x = 0을 대입하면 그렇죠. 이번에도 x 붙은 애들은 다 사라지고 f' 0 = a1 이것만 남습니다. 아하, 두 번째 개수는 함수를 한번 미분해서 0을 넣은 값이네요. 자, 어떠세요? 슬슬 패턴이 보이지 않으세요? 한 번 더 미분하고 0을 넣으면 f2'의 0이 2a2가 되고요. 그럼 a2는 f2'의 0을 2로 나눈 값이 되겠죠.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런 일반적인 규칙이 나타납니다. n번째 개수 an은 함수를 n번 미분하고 0을 넣은 값에다가 n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된다는 거죠. 여기서 n팩토리얼은 그냥 1부터 n까지 쭈루루 곱한 숫자예요. 바로 이 공식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힘들게 찾아낸 이 개수들을 원래 다항함수 자리에다가 하나씩 다시 끼워 넣어 볼게요. 그러면 짜잔! 바로 이 멋진 맥클로린 급수 공식이 완성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 x는 0 근처에서 어떤 함수 fx든 뚝딱 만들어내는 마법 레시피인 셈이죠. 그래도 이게 진짜 되는지 궁금하시죠? 말로만 들으면 모르잖아요. 좋아요. 그럼 우리가 이미 정답을 아는 아주 간단한 함수 fx는 2 플러스 4x 플러스 3x 제곱 이걸로 직접 테스트를 해보죠. 이 레시피를 썼을 때 원래 함수가 그대로 나와야 진짜인 거겠죠? 자, 레시피를 쓰려면 재료가 필요하겠죠. 바로 f0, f'0, f'0 같은 값들입니다.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 함수를 차례대로 미분하고 x에 0을 넣어서 필요한 재료들을 다 준비해놨습니다. f0은 2, 한 번 미분해서 0 넣으면 4, 두 번 미분해서 0 넣으면 6, 그리고 세 번 미분하니까 그냥 0이 되어버리네요. 자, 재료 준비 끝났습니다. 이제 이걸 맥클로린 공식에 그대로 넣어볼게요. f0 자리에는 2를 넣고 f'0 자리에는 4,
f 더블 프라임 0자리에는 6을 넣고 싹 정리하면 와, 보세요. 정확하게 원래 함수였던 2 플러스 4x 플러스 3x 제곱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네, 이걸로 증명됐네요. 이 공식 진짜 100입니다. 자, 근데 잠깐만요. 지금까지 우린 계속 x는 0, 이 한 지점에서만 함수를 따라했잖아요. 그럼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죠. 아니, 나는 x는 0 말고 x는 5나 x는 10 같은 다른 동네에서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한데 그럴 땐 어떡하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바로 그럴 게 등장하는 게 테일러 급수입니다. 테일러 급수는요, 방금 배운 맥클로린 급수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x는 0이라는 특정 지점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아무 지점 x0에서나 함수를 근사할 수 있게 해주는 훨씬 더 강력한 도구죠. 이 표를 보시면 둘의 차이가 한눈에 딱 들어오죠. 사실 테일러 급수나 맥클로린 급수나 아이디어는 완전히 똑같아요. 단지 뭐냐? 기준점을 0에서 우리가 원하는 x0로 이사 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x가 있던 자리에 x 빼기 x0가 들어가고 개수 구할 때도 0을 넣는 대신에 우리가 정한 기준점 x0를 넣는 거죠. 그게 다예요. 그래서 나온 최종 공식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일반화된 테일러 급수 공식이에요. 가만히 보시면 아까 맥클로린 공식에서 0이었던 자리가 전부 x0로 바뀌어 있고 x였던 자리가 x-x0로 바뀐 걸 알 수 있죠? 이제 이 공식 하나만 있으면 어떤 지점에서든 함수를 다항함수로 변신시킬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아니, 그래서 이 공식이 항상 원래 함수랑 100% 똑같은 건가요? 다항함수가 아니라 뭐 지수함수나 로그함수 같은 애들도요? 예리한 질문입니다. 맞아요. 이제 근사 그리고 오차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복잡한 함수에서는요, 테일러 급수가 완벽한 복제품이 아니라 아주 정교한 근사품이에요. 그러니까 미세한 오차가 발생한다는 거죠. 수학자들은 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오차를 나머지 항, 영어로 remainder, 그래서 RNX라고 부릅니다. 여기 식을 보시면 진짜 함수 fx는 우리가 만든 n차 다항함수 pnx에다가 바로 이 오차 RNX를 더한 것과 같다는 뜻이에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근사라는 개념이 확 와닿으실 거예요. 저기 파란색 곡선이 원래 함수고요. 빨간색 직선은 x0는 1 지점에서의 1차 테일러 다항함수. 그러니까 그냥 접선입니다. 보세요. 기준점인 1 근처에서는 직선이랑 곡선이 거의 똑같죠? 하지만 기준점에서 멀어질수록 둘 사이의 틈이 점점 벌어지잖아요. 바로 저 벌어진 틈이 오차, 즉 나머지 항인 겁니다.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럼 이 오차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해요. 다항함수의 항을 더 많이 추가하면 됩니다. 1차, 2차, 3차 이렇게 차수를 높이면 높일수록 오차 R는 점점 더 작아져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만든 다항함수가 원래 함수 곡선에 더 찰싹하고 달라붙어서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정교한 복제품이 된다는 뜻이죠. 자, 오늘 정말 중요한 개념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머릿속이 좀 복잡하실 수도 있으니 마지막으로 핵심 내용만 딱딱 짚어서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배운 것 딱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무리 복잡한 함수라도 간단한 다항함수로 근사시킬 수 있다. 둘째, 맥클로린 급수는 테일러 급수의 특별한 케이스, 바로 x는 0을 기준으로 한 버전이다. 셋째, 그 개수들은 함수를 계속 미분해서 구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대부분의 경우 이건 완벽한 복제가 아닌 근사이고 그래서 나머지 항이라는 오차가 존재한다는 점. 이 4가지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실 경제는 어떻죠? 데이터는 늘 불안전하고 불확실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누구도 모르는 복잡하고 완벽한 진짜 함수를 끙끙대며 붙잡고 있는 것보다 어느 정도 오차는 있지만 우리라 다루기 훨씬 쉬운 2차 테일러 근사식이 오히려 더 쓸모 있을 때가 있지 않을까요? 과연 어떤 경우에 그럴 수 있을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